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조금 인트로와 썸네일이 좀 다소 자극적이죠. 다시 카운트다운 들어간다. 뭔가 있냐? 뭔가 지금 터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과열이 되어 있던 구간에서는 또 거래가 어떻게 침체가 되고 거래가 다시 살아나기 직전에 어떤 그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주가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좀 과하게 밀려 내려온 이 영역이 조금 뭐랄까요, 시장에 노출됐던 임상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분위기로는 이렇게 내팽개쳐져 버릴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공매도다 뭐다 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매도를 직접 가서 때려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매도가 진짜 매도를 가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걸 직접 제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시세에 맞게 뭐 분할 대응을 하든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비중 관리를 하든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주식시장은 전쟁터거든요. 그렇죠? 물론 불법 공매도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공매도들이 있지만 그들이 시장을 자꾸 혼란스럽게 한다? 맞아요. 좋지 않은 현상은 맞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그런 식으로 피해를 받는 건 당연히 옳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 추천한 종목이 계속 공매도 때려 맞는다? 가서 제가 때리고 싶어요. 네, 아무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일단은 과열이 되었던 이 시점에서부터는 우리가 약간 기술적인 것들도 같이 보태서 종목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세적인 측면, 이 단가적인 부분을 우리가 차트로서 기술적으로도 참고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들고 있는 단가 대비해서 관리를 뭔가 하고 싶다, 혹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좀 내가 심리를 좀 안정을 좀 취하고 싶다 등등 다양한 거, 가격적인 측면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기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 왠지 지금 딱 제 느낌으로는 한 1에서 3거래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습을 좀 잘 잡아줘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같이 한번 좀 전달을 해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 기술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면은 더 이상 추가적인 낙폭이 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그림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일단은 이 심리적으로 됐든 뭐가 됐든 일단 5일선 위로 좀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5일선 위로 안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낙폭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요, 평균치, 그러니까 단기적인 평균 시세 대비해서 지금 아직 평균값보다 못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 위로 좀 올라타줘야 되는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이런 지금 제약은 아직 좀 현찮네요. 헬스케어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가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만 원이라는 가격을 좀 강하게 지지받으려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켜보자.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14만 원 라인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30만원 부근의 지지가 좀 형성이 되는지 보고 오히려 지금 살짝 올려서 31만원 부근의 지지를 좀 형성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제약도 마찬가지로 17만원 부근인데 18만원까지 지금 약간 만원 정도 상향 해서 지금 약간 지지를 좀 받아주려는 어떤 모습들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좋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뭔가 여기서는 다시 한번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좀 시켜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자, 뭐 가치적인 측면도 굳이 또 살펴본다면 지난번에 제가 리포트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 내용이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딱 그 어떤 트렌디하게 레키로나주의 해외 승인과 수출 모멘텀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임상에 대한 거, 우리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가 일단 여기 보시면 레키로나주의 이상 결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 긴급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중증등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뭐 68%, 여기도 전체 환자 대상 54%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일부 이렇게 뭐 전문가 혹은 뭐 우리 교수라고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께서 좀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의견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요. 그냥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뷰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쪽 의학 쪽, 아예 이쪽 신약 개발 이쪽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또 크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이렇게 한두 마디 내던져서 이런 시세를 왜 만들어냈냐면서 또 막 많은 어떤 그런 비판이 또 오가기도 했는데, 맞아요. 사실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값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좋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과하게 반응을 해요. 이상하게 참 그래요. 맞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올 때도, 시장이 괜찮을 때도 오히려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는 기업들도 있다가, 시장이 무너질 때는 제자리 걸음 하던 놈도 같이 빠져요. 유령 작전이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결론은 뭐 간단합니다. 임상이 지금 끝났나요? 실패했나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모멘텀 살아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뭐 물론 당분간 이렇게 뭐랄까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밑에서부터 보유하고 계시던 이런 분들께서도 주가가 조금씩 밀리니까 여기라도 팔자, 여기라도 팔자, 여기라도 팔자, 이런 심리들이 좀 반영이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공매도가 있니 뭐니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보고 뭐 차라리 공매도가 그랬다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라, 저보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공매도 세력입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그들 모릅니다. 저는 그들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좀 악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뭐 증권사 트레이더나 이런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뭐 그런 막 세력들,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분들은 저는 모르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세를 다 반납을 했어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났던 게 결과적으로는 한 바퀴 돌아서 시세는 다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바라봐야 되는 거는 어떤 관점이냐? 물론 아직까지 이때 당시 유입됐던 수급들이 추가적인 실망감에 더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고, 뭐 하필 이 시점부터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다시 5일선을 탈환하지 못하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 기업의 가치 그 자체만을 보고 들어가자, 이제. 그쵸?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런 기대했던 시세들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은 살아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시세를 반납을 했어도 우리가 지금부터 또 뭔가 편입을 해서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사실은. 왜? 앞으로 임상 저거 레키로나주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나온다라고 치면, 그렇죠?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좋은 시세를 또 한 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정말 보석 같은 종목을 그냥 단순하게 저렇게 내팽겨 친다? 글쎄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들어하는 게, 결국에는 내 계좌에 파란불이 찍혀 있는 게 힘든 건데,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분할로서 조금씩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 돼요. 사실 지금 자리 신규 편입해도 돼요. 신규 편입하고,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물타기를 무리하게 하거나 그런 건 좀 비추지만, 신규로도 간을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편입하고, 추가적인 조정 나오면 한 28만 원대 왔을 때 다시 한번 또 2차 편입하고, 그런 관점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뭐랄까요, 그 28만 원까지 내려온 이게 10% 넘는 이 하락이 다소 좀 괴롭겠죠. 이 구간이, 이 영역이 좀 괴롭고 힘들겠죠.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거 아니면 뭐,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판단에 맡기겠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신규로 뭔가 편입을 하기가 다소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던 LG전자라든지, 그렇죠? 이런 종목들 보시면 LG전자 마찬가지죠. 기아차 마찬가지죠. 현대차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물론 목표치는 저 멀리 있지만, 지금 그래도 분할 매수라는 거를 감안하지 않고 들어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물론 매도 안 하고 쭉 가져가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정신적 리스크. LG화학 지금 100만 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그쵸? 신고가 찍고 놀고 있고요. 삼성 SDI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편입은 어떤 종목들을 신규 편입을 해야 되냐? 빠지고 있는 종목이나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가 좀 조정받고 재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신규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이런 종목들을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투자를 정말 앞으로 내가 1년, 2년 동안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가져갈 자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세요. 지금 보이는 이 꼭대기에 들어가세요. 1년, 2년 더 버틸 수 있다. 삼성전자로 예시를 들어드릴까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1차적으로 편입을 좀 해보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2차로 편입해보고, 이게 담아가는, 모아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냥 몰빵 그래놓고서는 내려오면 막 곡소리 나고 종목 상담 받고, 그쵸? 그게 안 맞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그래 삼성전자 장수해야지 해놓고서
내가 꼭대기에 산 자리부터 장투하겠다고 마음 먹어놓고서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셀트리온 형제들도 딱 두 가지 플랜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규 접근을 해보고 싶다. 지금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아요. 왜? 일단은 그 치료제에 대한 어떤 시세적인 부분, 레키로나주로 인해서 만들었던 시세는 다 반납이 됐어요. 근데 모멘텀은 살아있어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왜? 시장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여러가지 수급적인 부분, 제약업종들의 아직 계속된 침체 등등. 코스닥, 물론 셀트리온은 코스피지만 셀트리온은 헬스케어나 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이죠.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또 한번 투심이 좀 악화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 제일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제일 우려스러운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할로 접근하는 거죠. 분할로. 지금 현재 단가 28 한번, 26 한번. 세 분할로 내가 접근을 하겠다. 나는 셀트리온을 1000만원 넣고 싶어. 3, 3, 4. 이 전략을 지키지 못하면 더 빠졌을 때 사세요. 기다렸다가. 안 빠진다? 그럼 안 빠지면 그 다음에 시세가 나오고 그 뒤에 다시 어떤 지지점 찾아서 들어가세요. 내가 분할로 할 수 있는 분들이면 지금 단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트다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뭔가 당장에 쏘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카운트다운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단가로부터 이제 지지점을 찾기 위해서 5일선을 다시 탈환해주는 그런 시세를 앞으로 한 3일 이내에는 좀 일어날 것 같아요. 5일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일 정도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틀 정도의 시세에 따라서 이제 시세가 5일선 대비해서 밀리느냐 올라타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느냐 둘 중에 하나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전략 잘 인지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기존의 가치를 좀 알고 있으면,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면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주 앞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최근에 한국파마가 5연상 찍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5연상 찍었죠. 5연상 찍는 것처럼 지금 요만큼 와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랑 같이 지금 가고자 하는 어떤 연결 그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 종목이 있는데, 그 기업도 지금 주가가 이렇다가 바닥을 기고 있다가 이렇게 첫 번째, 오늘이 2연상이에요. 첫날 이 상한가 왔을 때 이 종목도 같이 이렇게 튀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잠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눌림목이죠. 5일선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럼 삼각갭으로 적용을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고점을 찍은 거지 위에서부터 고점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적으로 우리가 분할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 지금 2연상 찍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더 가면요 얘도 같이 따라갈 겁니다. 뭐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대응하면 되고. 근데 오늘 종가의 막판에 지금 동시호가에서 플러스 2% 갑자기 또 확 치고 올리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지금 우리 VIP 회원님들 보유하고 계신데 내일 한 번 더 추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한번 노려볼 수 있고, 목표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목표예요. 목표는 20%인데 뭐 어떻게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일 봐야겠죠. 굉장히 근데 사실 공격적인 패턴이어가지고 공격적이지 않은 걸 하실 분들은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있지만 약간 뭐 콜마 BNH 같은 정배열로 전환을 시도하는 시점에서부터의 오늘 5일선 지지받으면서의 음봉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조금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의미가 있고 61선을 돌파를 하면서 정배열 시도하는 이 그림이 굉장히 이쁘다. 그 다음에 단기 스윙 패턴으로는 최근에 거래가 터져줬던 이 봉을 기준으로 하여금 14,000원이라는 지지 라인만 잘 지켜주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대덕전자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종목 이름은 좀 가려놓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 회원님들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계좌를 이제 하나씩 준비를 계속 해야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파마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뭐 200%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좋은 어떤 수익을 실현하셨고 219%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팔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갖고 계시는 뭐 우리 또 CJ 제일제당도 그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잘 또 들고 가면서
막 팔고 싶어 미치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거 좀 잘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좋은 종목들은 진짜 지금 시장 대비해서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요. 이거를 하나씩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좀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 너무 영업적으로만 다가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렴할 단가일 때 제가 자꾸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함께 같이 잡았으면 좋겠고, 아까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LG화학, 삼성 SDI 등등 이런 거 지금 따라 붙으면 안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보유자의 영역인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들어가야지,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붙기에는 다소 조금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그 종목이 추가적으로 못 간다가 아니라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조그마한 노이즈에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하락에 사서 업사이드를 넓히는 게 낫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업사이드가 좁은데 들어가는 것보단,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VIP님들이 계속 사가지고 모으고 있는 종목들이 3월달에 빠지고 4월달 올렸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바닥으로부터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인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원래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종목들은 이렇게 해서 아직 주목을 못 받고 이러고 있다고요. 지수 대비해서 한참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이런 거 잡아야죠. 이런 거. 그쵸? 근데 4분기의 실적도 너무 좋대. 근데 앞으로 올해 1분기와 2021년이 전부 다 좋을 거야. 근데 추가적으로 2022년까지도 좋을 녀석들, 이런 거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언제부터 다 올라가고 준비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2020년도부터 21년, 22년까지 이렇게 좋아질 종목들,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19년도 12월에 274억 원의 영업이익인데 20년도에 500억 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21년도 770억 원대, 22년 900, 이런 걸 보자고. 이런 걸 꾸준하게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 너무 좋은 단가에 있다라는 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영업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뭐 2개월짜리 상품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입비만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자꾸 뭐 연락 와서 막 귀찮게 하거나 또 정보가 DB가 팔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저희는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처음부터 심지어 뭐 99만 원짜리 물론 원하시면 할 수는 있는데, 차라리 돈 벌어서 연장 가입해달라고 저희는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와가지고 제가 뭐 여기 숨겨놓은 금액을 가지고 안내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편하게 보시라고 대놓고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품 골라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주말이면 또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오셔서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소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